이렇게 항노화, 눈 주변에 수술을 하면서 눈꺼풀 위쪽 부분에 처진 거를 해결하고 나면 제일 많이 또 신경 쓰여 하시는 부분이 눈 아래쪽이에요. 위에가 해결되고 나다 보니까 아래쪽이 또 좀 신경이 쓰이는 거죠. 이렇게 같이 신경 쓰이는 부분 때문에 눈의 위쪽과 아래쪽을 동시에 수술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건강한 피부는 마치 갓수확한 과일과 같습니다. 이는 탄력이 있고 수분이 꽉 차 있어서 굉장히 생기 있고 건강한 형태를 보이죠. 반면 시간이 지나면서 과일에 물이 빠지고 탄력이 떨어지듯이 우리의 피부도 급속도로 힘을 잃게 됩니다. 오늘 한번 나레이션 톤으로 한번 가봤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많은 가장 큰 고민거리들, 바로 이와 같은 피부 노화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피부 노화가 시작되면은 이게 자연적으로 회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피부 노화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접근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의 여러 안티에이징 시술이나 수술들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같은 안티에이징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 쓰일 만한 눈 주변의 안티에이징 수술에 대한 환자분들의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주변의 조직들은 얼굴에 있는 조직들이 조금씩 중력 방향 아래쪽으로 처지면서 노화가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 중력 방향으로 처져 내려온 조직들을 거꾸로 끌고 올라간다, 이 과정이죠. 끌고 올라가는 것 자체를 우리가 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이마 쪽에서 이마 거상, 눈썹 아래쪽에서 눈썹 하 거상, 눈꺼풀에서 쌍꺼풀을 만들면서 진행하는 상안검,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각각의 수술에 따라서 약간씩 좀 장단점들이 다르게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처음에 설명드린 이마 거상 케이스예요. 이마 거상이 왜 필요하냐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이마 쪽에 있는 모든 조직들을 다 함께 끌어올려 준다라고 하는 장점이 제일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환자분 보시는 대로 콧등 쪽에 주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거는 이마 거상밖에 없어요. 눈썹 하 거상이라든가 상안검 같은 경우에는 눈의 처짐을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콧등 쪽까지는 끌고 올라갈 수가 없죠. 항상 끌고 올라가려면 그 해당 부분보다 위쪽에서 잡아 당겨줘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콧등 쪽에 가로주름이 원래 심하게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마 거상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마 부분의 주름들을 펴줌과 동시에 콧등의 주름들도 함께 펼쳐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마 거상을 할 때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 부분, 취미근이라고 하는데 코르게이터, 콧등 쪽에 있는 근육들을 일부 좀 박리를 해줌으로써 이 부분에 미간의 주름이 깊게 지는 부분들도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마 거상을 통해서도 눈썹이라든가 눈 부위의 조직들을 당겨주는 효과는 따라오게 되겠죠. 이 부분이 이마 거상의 제일 큰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보실 케이스는 눈썹 하 거상이에요. 눈썹 하 거상 환자분이신데 이마 주름이 줄어들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썹 하 거상도 결국 이마 주름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 눈이 무겁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마 근육을 사용해서 눈썹을 치켜뜨면서 눈 뜨는 걸 보조한다, 이러한 부분에서의 원인을 제거해 주다 보니까 이마 주름이 같이 해결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환자분 같은 경우는 눈썹 하 거상을 통해서 눈썹 아래쪽에서 조직을 일부 절제해서 끌고 올라가는 방식을 선택하셨고요. 보시는 대로 수술 전에는 눈썹 자체가 갈매기 눈썹이죠. 위쪽으로 치켜뜨면서 동그랗게 올라가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수술 후에는 이마를 사용하면서 눈썹을 쓸 필요가 없어지면서 이마에 주름들이 개선되고 동시에 눈썹 자체가 일자 눈썹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훨씬 인상이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이 생기게 되셨어요. 이분은 이제 눈썹 하 거상을 하시면서 가볍게 또 쌍꺼풀을 만들기 원하셔서 아래쪽에서 가볍게 비절개 쌍꺼풀로 라인을 좀 만들어 드려서 눈 모양도 살짝 변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요거 눈썹 하 거상을 하면서 또 그냥 단순하게 처진 것만 끌고 올라가고 싶지 않다, 여기에 쌍꺼풀이라든가 부가적인 부분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눈썹 하 거상과 함께 수술할 수 있는 수술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이분도 마찬가지 케이스예요. 눈썹 하 거상을 하시면서 비절개, 눈매 교정 같이 진행하신 경우거든요. 이분도 수술 전에는 눈썹 자체가 위로 동그랗게 좀 올라가면서 이마를 많이 사용하는
케이스였죠. 이마를 많이 사용해도 눈 쪽으로 보면은 조직들이 옆으로 처져 있고 전체적으로 많이 덮여 있는 양상을 볼 수 있어요. 수술을 통해서 눈썹 아래쪽에서 조직을 절제하면서 끌고 올라갔을 때 수술 후에 이마 쪽에 주름이 줄어들고 눈 부분에 조직들이 끌려 올라가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래쪽에 쌍꺼풀 라인 자체가 수술 전에 선명하지 못하고 쌍꺼풀이 없으신 상태였기 때문에 비절개 눈매 교정을 통해서 아래쪽에 쌍꺼풀 라인을 만들어 줌으로써 전체적인 처짐을 개선하고 쌍꺼풀의 모양을 만들어서 인상을 개선하는 효과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항노화, 눈 주변에 수술을 하면서 눈꺼풀 위쪽 부분에 처진 거를 해결하고 나면 제일 많이 또 신경 쓰여 하시는 부분이 눈 아래쪽이에요. 위에가 해결되고 나다 보니까 아래쪽이 또 좀 신경이 쓰이는 거죠. 이렇게 같이 신경 쓰이는 부분 때문에 눈의 위쪽과 아래쪽을 동시에 수술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예요. 눈 위쪽 부분에서는 눈썹 하 거상을 통해서 아래쪽에 처져 내려온 부분들을 끌고 올라가게 됐고요. 아래쪽 부분에서는 하안검을 통해서 불룩한 눈밑 지방과 고랑을 해결하는 식으로 수술을 진행하셨어요. 환자분은 수술 전에 보시면은 원래 처짐이 있기는 하지만 쌍꺼풀 라인이 안쪽에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따로 쌍꺼풀 라인을 잡을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눈썹 하거상을 통해서 처져 내려온 조직들을 끌고 올라가 주는 것만으로도 안쪽에 숨어 있었던 쌍꺼풀이 다시금 보이게 되죠. 눈썹 하거상을 통해서 원래의 쌍꺼풀을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 드리고 나면은 원래의 본인의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느낌의 인상이기 때문에 인상 변화가 크지 않다? 이게 또 하나의 눈썹 하거상의 장점입니다. 아래쪽 부분을 보시면은 눈 아래쪽으로 수술 전에 불룩한 지방과 잔주름들이 많이 보이시는데 이 부분을 하안검을 통해서 해결해 드려서 눈 아래쪽에 눈물고랑 인대 부분에 꺼진 부분과 눈 위쪽에 눈밑 지방의 불룩한 부분들이 사라지고 전체적으로 젊은 인상을 가지게 되셨어요. 눈 아래쪽으로 약간씩의 흉터가 좀 보이긴 하는데 이게 이제 한 달 경과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보이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조금씩 더 옅어지는 양상들을 보이시게 될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눈 주변에 신경 쓰이는 노화의 현상들을 해결하는 수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눈 주변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눈 위쪽, 아래쪽 따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서로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 가지 수술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부분이 신경이 쓰이기는 하는데 이거 수술하면서 저것도 같이 해도 괜찮을까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양한 수술들을 함께 했을 때 케이스에 대해서도 오늘 함께 같이 설명드렸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이 안티에이징, 항노화 수술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화성형외과 닥터 연화 이민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